자, 이제 네 번째 부품인 기호축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호축에 대한 부품도 도면은 현재 지금처럼 나와 있고요. 이 기호축에 대한 우리가 기호축을 그릴 때 이거 스포기호인데, 기호축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모듈하고 이수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하고 이수를 곱한 값이, 자, 우리는 소위 말하면은 피치원 지름이죠. 피치원 지름은 모듈에다가 이수를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바깥지름, 기호의 바깥지름은 현재 28 나와 있는데, 이 28은 어떻습니까? 예, 피치원 지름에서 모듈, 위쪽의 모듈과 아래쪽 모듈을 곱하기 2죠. 그죠? 모듈 곱하기 2를 하면은 4가 나오니까, 자, 이 4가, 그죠? 피치원 지름에서 4를 더하면은 28이라는 치수가 나온다라고 우리는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요겁니까? 예, 이제 입부리원 지름이죠. 안쪽에 들어가는 입부리원 지름 같은 경우도 요거는 모듈, 예, 요거는 그죠? 그 공식이, 예, 1.25 곱하기 m이니까 모듈에다가 1.25, 자, 모듈에다가 1.25를 곱한 값은 얼마가 되나요? 예, 4.5가 되나요? 이렇게 4.5가 되니까 어떻게 피치원 지름에서 4.5를 뺀 값입니다. 예, 그래서 24죠, 그죠? 피치원 지름 24에서, 예, 4.5를 빼준 값이, 4.5를 마이너스 한 값이 지금 나와 있는 입부리원 지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식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아주 1.25 곱하기 2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작업을 해줄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위쪽, 예, 요거는 여기다 곱하기 2를 또 더해줘야 돼, 그죠? 이제 이 부분에다가 다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죠? 1.25 곱하기 m에다가 위쪽이랑 아래쪽이니까 다시 곱하기 2를 해야겠네요.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4.5라는 값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입부리원 지름까지 나오는 공식들이 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pt 부품 작업을 하고 작성을 눌렀고요. 먼저 기호축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 XY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용자가 이렇게, 예, 기준점을 가지고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이용해 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처럼 스케치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면서 치수 입력해 볼까요? 먼저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전체 거리 치수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전체 거리는 103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부터 얘까지 오른쪽에 있는 간격 치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어 폭 치수를 입력할게요. 기어에 대한 폭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그죠? 아까 지름이 6이었으니까 반지름은 3이 되고요. 맞습니까? 예, 지름이 6이니까, 예, 지름 6이니까는 반지름 3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작업할 부분은 요거 입부리원 지름, 그죠? 중심부터 입부리원 지름까지의 치수를 파악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시면은 아까 이 치수는 아까 그죠? 우리 모듈에다가 곱하기 1.25, 자, 1.25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자, 2에다가, 예, 2에다가 1.25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체크가 안 되죠, 그죠? 예, 한번, 예,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1.25에다가 곱하기 모듈 하게 되면 2.5가 되고요. 아까 제가 잘못 계산했구나. 예, 잘못 계산했네요. 예, 그 2에다가 1.25 곱하면은 2.5가 되고, 여기다가 다시 곱하기 2를 하면은 5가 되는데, 제가 아까 4.5라 그랬나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죠? 여기다가 1.25를 곱하면은, 예, 2.5가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다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곱하기 2입니다. 2를 하게 되면 5가 되니까, 요죠, 그 피치원 지름이 24에서 빼기 5를 하게 되면은 요거죠, 그죠? 예, 입부리원 지름에 대한 지름 치수는
파이가 19 나오나요? 예,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잘못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지름이 19가 되니까 반지름 치수는 얘부터 얘까지 반지름 치수는 19에서 나누기 2를 하면은 9.5라는 치수로 파악이 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케치를 한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를 기준해 가지고 회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로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회전 영역이 잡혔고 바로 회전축을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회전축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축을 기준해 가지고 기어 1을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예를 들어서 좌측면에 할게요. 좌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 할 건데 사용자는 먼저 F7번 먼저 그래픽 슬라이스를 누른 다음에 원 그릴 겁니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 하나를 그리고 자, 지금 그리는 원은 피치원 지름입니다. 피치원 지름 24. 또 원 그릴까요? 자, 여기다가 또 다른 원 그릴 건데 이 원은 기어의 이끄던 지름입니다. 바깥 지름이죠. 바깥 지름 28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선을 하나 그리거든요. 이렇게 수직선 그린 다음에 이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이 선에 대한 치수는 기준선부터 왼쪽에 그린 선까지 치수는 어떻게 되냐면 공식이거든요. 아까 모듈이 얼마였냐면 2였습니다. 모듈 2 곱하기 0.785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먼저 기준선부터 왼쪽까지의 치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안쪽입니까? 자, 안쪽에다가 또 다른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선까지에 대한 치수, 자, 그래서 왼쪽 선부터 안쪽에 그린 선까지의 거리 값은 마찬가지로 모듈이 2니까 모듈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 1이 되고요. 이번에는 왼쪽에다가 수직선 하나 더 그리는데 이 선에 대한 치수는 아까 우리가 봤던 1.57이라는 치수 선부터 왼쪽 선까지에 대한 거리 값은 모듈이 2니까 모듈 나누기 4라는 치수를 입력해서 이렇게 기준되는 선들을 쭉 작업을 했고요. 자, 이제 이 선을 기준해 가지고 3점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점호거든요. 3점호 그릴 건데 첫 번째는 이 교차점입니다. 클릭. 두 번째는 여기의 교차점입니다. 클릭. 세 번째는 여기의 교차점입니다.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호 작성을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 수직선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지울까요? 자, 그죠? 먼저 수직선 요거 키보드 딜리트 클릭 딜리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피치원 지름도 지금은 작업 다 끝났으니까 이 선도 딜리트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기로 자르겠습니다. 자르기에서 이 부분 자르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잘려졌고요. 예. 그리고 방금 작업한 이번에는 왼쪽에 작업되었던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미러 합니까? 대칭 복사 미러 기능이 여기 미러 있네요. 그죠? 미러라고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선과 이 선을 두 개를 미러선은 요겁니다. 미러선 선택하시고 종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미러까지 됐고요. 이제 미러 했으니까는 이 선 수직선도 선택을 하고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어 1을 이렇게 간략하게 모델링 할 수 있고 혹시나 이렇게 모델링한 상태에서 나중에 돌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아래쪽에다가 그죠?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그냥 수평선 하나를 사용자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 뭐 선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혹시 나중에 기어 2가 돌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고요. 작업이 다 됐으면은 스케치 마무리해서 이 부분을 돌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돌출해 가지고 어떤 프로파일을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은 그죠? 아래쪽에 선을 안 그려도 이제 이 부분 인식하네요. 돌출에 대한 프로파일은 내부 영역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돌출할 거냐면은 27만큼, 아까 기어 폭이 27이니까 27만큼 돌출한다 그러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돌출 작업을 진행했고요. 자, 이렇게 돌출 작업을 진행했고, 돌출되었다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 이제 못따기 해볼까요? 끝부분에 못따기 값은 한 0.5 정도로 이렇게 작게 주겠습니다. 못따기를 0.5 정도, 그죠? 이 모서리랑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못따기 0.5 정도 처리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기어 2까지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만든 이 기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한번 도면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은 기어인은 총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12개만큼 전체적으로 원형 패턴,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원형 패턴을 실행할게요. 그래서 원형 패턴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어떤 형상을 방금 작업한 기어 2와 그리고 양쪽에 못하게 했던 부분까지, 그죠? 기어 2 형상과 못하게 한 부분까지 선택을 하시고 회전축 버튼 클릭한 다음에 회전축은 이 원통면입니다. 원통면 선택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몇 개를 만들 거냐면 배치해서 12개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12개가 만들어지는 기어 1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어 2까지 만들었고요. 자, 다음 작업은 어떤 거 할 거냐면 아래쪽에 이제 다음 작업은 우측 부분에 요거만큼 기어홈, 키홈이죠. 이거만큼 키홈이 만들어지니까 키홈을 만들기 위한 치수를 이제 작업할 건데, 요것도 보니까는 좀 치수가 누락된 부분이 있네요. 그죠? 요거 기어의 그 키의 길이 치수가 현재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 영상 자료 참고하시면서 이 길이 값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키홈은 어디 만들어집니까? 다시 요거를 이렇게 좀 돌려놓고요. 자, 현재 키홈은 어디 만들어지냐면 원통 윗부분에 키홈이 만들어지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평면에서 이제 새로운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주는 게 좀 수월한 작업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쉬운 방법이 이거네요. 곡면에 접하면서 평면에 평행하다 라는 평면 기능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 접하는 곡면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 평면. 자, 기준 평면은 우리가 XY 평면을 선택해도 되고요. 또는 XZ 평면 선택해도 되는데, 지금은 XY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평면이 만들어지네요. 자, 뭐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일단 요거는 뒤로 X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그 거리값 줄까요? 어차피 이 평면에 대한 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 평면에 대한 지름 치수가 6이니까, 그죠? 6이니까는 중간에서부터 3만큼만 올라가면은 평면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평면을 만들 건데, 기존 평면은 아까 보셨던 XY 평면을 얼마만큼 3만큼 올라가는 평면을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거리값을 주는 평면을 생성할 수 있고요. 이제 이 평면에다가 키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이용한 평면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절단 모서리 투영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기준되는 선이 나오니까 이 선을 기준해 가지고 여기서는 키홈 모양을 바로 슬롯 형상으로 바로 작업을 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은 여기쯤이다 클릭, 슬롯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는 바깥쪽 클릭, 그리고 이렇게 슬롯 형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슬롯에 대해서, 그죠? 전체 폭은 2가 됩니다. 치수를 다른 치수 먼저 입력할게요. 온도 하신 다음에, 자, 다른 치수 먼저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모서리부터 이 슬롯의 중심까지, 자, 슬롯 중심까지 거리 값을
10을 입력하고 그리고 이 슬롯에 대한 폭, 자, 슬롯에 대한 넓이라 그러죠. 넓이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약간 지금 같은 형상으로 모델링 작업했고요. 스케치 마무리해서 이 형상에 대해서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업한 이 내부 영역을 화살표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그리고 잘라낸다 그래서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프로파일이 안쪽도 찍어야 되는데 그죠? 프로파일 다시 취소할게요. 취소하시고 돌출할 건데 어떤 부분을 안쪽이죠.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요거와 요것을 화살표 아래쪽으로 잘라내라. 이만큼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키홈까지 작업을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쪽에 못따기 들어가니까 못따기에서 못따기 값은 1입니다. 어떤 부분? 여기 끝단 부분하고 여기 끝단 부분을 선택을 해서 못따기 1 주니까 되게 좀 커 보이네요. 한 0.5 정도로 좀 해서 못따기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양쪽 두 군데 못따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사축까지 생성되었고 이 작업 평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으로 눈에 안 보이게 잡아줘 가지고 모델링 형상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 형상을 이제 저장할게요. 저장을 하는데 지금은 4번인 4번인 기어축입니다. 자, 기어축인데 요거는 길이가 긴 거니까 기어가 긴 거니까는 4-1 할까요? 4-1번 기어축을 이렇게 작업을 할 거거든요. 4-1번 기어축을 하나 저장을 했고요. 자, 이번엔 전체 조립도를 보시면은 나사축이 기어축이죠. 기어축이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갑니다. 위쪽에도 기어축이 들어가지만 아래쪽에도 기어축이 들어가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기어축을 같은 방법으로 모델링 하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었던 형상을 약간 편집해서 변경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현재 조립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제가 그냥 4-2번이라는 품번 번호로 체크해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키홈이 없으니까 돌출에서 나오는 요 돌출 키홈을 삭제하고요.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못따기도 그리고 작업평면 지금 작업평면도 필요 없거든요. 작업평면도 삭제했고요. 자, 그래서 전체 회전해서 지금은 어차피 지금 뭐 작은 기어축이든 큰 기어축이든 전체적인 형상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회전해서 회전 스케치에 대한 스케치만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 요거 103이라는 치수를 삭제해 버릴까요? 103 치수 말고 이 치수만 변경할게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여기 13에서 27을 더하고 볼까요? 13에다가 27을 더하고 여기에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13 치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체 치수를 53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시고 스케치 마무리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왼쪽에 들어가는 기어축도 지금과 같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 저장하는데 요거는 4-2번으로 4-2번 작은 기어축입니다. 해서 저장을 하면은 4-2번 기어축으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모델링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1번 고정틀, 2번 풀렌지 커버, 3번 기어 커버, 4번 기어축, 4-2번 기어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모델링 작업까지 끝냈고요. 이제 이 모델링 작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조립하는 작업을 조립까지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모델링 작업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 작업에 대한 부분들 영상 자료 체크하시면서 물론 도면에는 뭐 치수가 이렇게 한두 개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거 잘 체크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부품에 대한 조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